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 31일이고요.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왜 사람이 바빠야 되는가 입니다. 친구한테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해서 하는 말이 자기 친동생이 집에 갔더니 빈둥거리고 있고 이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대화를 시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동생이 한 말이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삶에 의욕이 없다. 목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고 싶은데 동생한테 해줄 말이 많지 않았고 그참에 제가 생각이 났대요. 저랑 그 친구랑 좀 어릴 때 많이 친하게 지냈었는데 제가 종종 하던 말이 있어요. 나는 배 긁고 널브러져 있는 거 싫어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지금도 그 가치관을 유지 중인데 그러니까 바쁜 걸 굉장히 예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고 연락을 해서 자기 동생한테 해줄 말 없냐, 이거 유튜브도 보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담소로 찍을 건 아니고 제가 그걸 그냥 들을 때는 어휴 자식 좀 열심히 살지 했다가 돌이켜보니까 근데 난 왜 이렇게 바쁜 거에 집착하고 열심히 사는 거 좋아하고 이런 가치관으로 살게 되었나, 이유를 찾아보자. 저도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의견 표명이고요. 먼저 왜 바빠야 하나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좋아하고 집착했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재밌는 영화 명언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이 생각을 얘기했다가 지인이 알려줬어요. 그 영화에 나온 대사랑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알려줘서 제 인생 가치관 중 하나로 두고 살고 있는데, 뭐냐면 개봉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해외 영화기도 하고 론 서바이버라는 영화에 나온 대사인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영어 잘 못하지만 얘기해보면 Anything worth doing is worth overdoing.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은 과하게 할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은 최대한 열심히 넘치게 해라, 뭐 이런 말인데, 뭐 어쨌든 바쁘란 얘기죠. 열심히 하란 얘기고, 그 정도로 제가 바쁜 걸 좋아해요. 좀 조심해야 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휴식을 안 갖는 거 아니고 배 긁고 널브러져 있을 때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만 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 여튼 이렇게 쭉 바쁜 거 좋아요, 바쁜 게 짱이에요, 열심히가 좋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왔는데 오케이 알겠어. 근데 왜? 사람이 왜 바빠야 되는데,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를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객관적인 접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빌려서 또 멋진 어휘 하나 써가지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어휘가 있죠. 역경에 빠졌을 때, 고난에 빠졌을 때, 혹은 심리적으로 디프레스 됐을 때, 혹은 공격당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이런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이걸 헤쳐내고 정상 상태, 일반적인 내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 삶을 유지하는 능력, 이런 게 바쁜 사람들이 훨씬 높아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 예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 삶에 많은 문제들을 겪은 사람들도 있고 명확한 원인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상위 극단인 사람들도 있어요. 경제적 자립이 너무 빨리 되고 삶에서 할 게 없고 뭐든 하고 싶은 거 그냥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우울증이 오거든요. 여유 시간이 생겼을 때 심리적으로 잡생각이 많아지고 공상에 빠졌다가 공상이 좀 망상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 정확히 맞는 예시는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떨어지고, 또 사람이 어떤 게 있냐면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하던 거에 익숙해지는 게 있죠. 이건 어느 분야에나 똑같은데, 그래서 바쁘게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역경, 시험, 새로운 도전, 이런 거에 훨씬 무디게 진행을 해요. 바쁜 힘든 과정을 그저 그렇게 적응해왔기 때문에 편하게 도전을 하는 거고, 쉬던 사람은 잘 새롭게 도전을 못하고 역경이 오면 잘 무너져요. 심지어는 놀지도 잘 못해요. 놀 기회를 줘도 계속 멍하니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의욕 없이 있던 사람은 노는 것조차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쁜 게 더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몸에는 더 낫다, 이런 얘기 먼저 하고요. 두 번째로 말할 건 흔히들 하는 얘기, 휴식이란 게 휴식 자체로의 행복이 아니라 바빴다가 휴식이 오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 계속 놀면 뭐가 좋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이들 반박하는 게, 계속 놀면 좋은데 보통 노는 게 안 좋은 건 돈이 없어서 안 좋지, 놀기만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도 놀 수 있고 저렇게도 놀 수 있고 다양하게 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한데 좋은데, 이렇게 반박을 하죠. 근데 이 휴식만 있고 놀기만 하는 거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쁠 수 있고. 빠지는 감정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주장인데, 사람의 큰 살아가는 원동력, 이 감정이 없으면 살 필요가 없다고 하면 너무 극단적인가? 하여튼 꼭 필요한 원동력이 되는 감정 하나, 뭐냐면 뿌듯함, 성취감. 놀기만 하고 휴식만 해서는 이게 적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경제적 자립을 한 이후에 놀면서 난 노는 삶 괜찮은데 하고 들여다보면 정말 열심히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나라 계획 짜서 방문해보고, 아니면 취미로 운동을 갔는데 막 프로급 레슨을 받고, 골프로 치면 막 매일 골프 치러 야외에 나가고 스코어 잘 기록해서 연습지 쓰고, 이런 건 사실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쉬고 있거나 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는 거죠. 열심히 사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없는 감정, 놀 때 느끼기 힘든 뿌듯함, 성취감, 이런 거를 채울 만큼 노는 거에 열심히 해서 마치 본업처럼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고, 보통의 노는 사람, 쉬는 사람, 배 긁는 사람은 뿌듯함, 성취감을 느끼기가 어렵죠. 이게 없다 보면 그 권태라고 할까요? 무료함, 그 친구가 동생이 집에 빈둥거리고 있는 게
꼴 보기 싫은 그 상태를 발견했을 때처럼 뭔가 사람이 점점 처지고 의욕을 잃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식이 짧더라도 1년에 막 열흘 쉬고 5일 쉬고 3일 쉬고 혹은 진짜 심해서 하루 이틀 쉬고 이렇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뭐냐 하면 그 바쁜 동안 이뤄낸 나의 성과, 성취 혹은 그 삶 자체, 와 난 이렇게 바쁘게 해냈다, 그리고 휴식 잘하고 또 바쁘게 살고, 이런 감정들이 사람에게 주는 힘이 크기 때문에 바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제 삶을 통해서 하나 주장하고 싶은 것, 바쁘면 좋은 건 역시나 삶의 밀도예요. 같은 시간 속에서 널브러져서 흐른 시간과 뭔가를 하고 흐른 시간이 너무 달라요. 이거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 이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뭘 해도 된다. 책을 읽든 뭐 하다못해 게임을 하든 아니면 알바를 하든 모든 경험에서는 얻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배움을 통해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자기 본업, 뭐 자기 사업, 자기 인생에 적용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융합하는 지식들 혹은 경험들, 내 스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쉬운 예시로 저는 국어 공부를 진짜 소홀히 했는데, 국어 뭐 예전엔 언어였고 요새는 국어고 수능 준비하고 모의고사 치고 이럴 때 공부를 편하게 했어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책 읽기. 어릴 때 부모님이 책을 많이 사주시기도 했고, 사주시면서도 장르도 안 가렸어요. 자기계발서나 철학책, 뭐 서울대가 추천한 도서 이런 것만 읽게 하신 게 아니라 만화책도 막 사주시고 소설도 많이 사주시고 뭐 연애소설 이런 것도 많이 읽었고요. 추리소설 이런 것도 많이 읽고, 그냥 책 자체를 많이 읽으니까 독해력이 좋아진 거죠. 그게 나중에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 큰 자산이 된 거고요. 또 얘기를 하면 졸업하고서 종종 들은 얘기가, 와 몸이 몇 개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냐 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하루를 봤을 때 쉬는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물론 일도 하지만 일 사이에 뭐 이런 유튜브 편집도 한다든지 촬영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취미생활 운동도 간다든지 시간 내서 또 풋살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헬스는 영상도 올렸죠. 그런 것도 하고 또 취미로 친구들이랑 게임도 하고, 이렇게 다 조금씩 끼워 넣어서 하는데, 물론 이런 것들에 전문가가 되었냐 하면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장기간으로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본업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분야들, 취미에 있는 분야들은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그런데도 저는 잘 쉬고 있어요. 바쁘게 살았더니 밀도가 다른 거죠. 같은 시간이 흘렀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이런 말도 있어요. 20대 때의 삶,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많이들 대학 진학을 하니까 대학 생활에서의 삶이 30대를 결정하고 30대의 삶이 40대 이후 전체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대학 생활 동안 다 같이 똑같이 대학을 다니는 것 같아도 30대에 어떻게 뻗어나갈지,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할지, 자리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방향성이 정해진 30대의 밀도에 따라서 앞으로 평생 그걸로 벌어먹고 산다, 인생이 설계가 끝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20대 30대가 중요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뭐 이제 30대 초지만 진짜 그래 보이고 40 이후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고, 뭐 30대부터도 잘 자리 잡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만큼 밀도 있게 바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래서 이 밀도 개념, 같은 시간 속에서 얘는 쌓은 게 있고 얘는 쌓은 게 없을 때의 그 비교가 오늘 내일 정도에서는 차이가 안 나지만 10년, 20년, 20대, 30대로 갔을 때 40살 이후의 삶이 같을 수 있을지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고, 당연히 다르겠죠. 20대, 30대 열심히 산 쪽이 잘 인생이 설계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100%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세상의 운칠기삼처럼 운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배 긁고 뭐 널브러져 있었어도 우연히 산 로또 하나가 잘 돼서 그 돈으로 뭐 투자가 우연히 잘 돼서 터질 수도 있죠. 그런 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반박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근거들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고, 이런 세 가지 얘기가 좀 진부하다, 바쁜 거에 대한 얘기, 뭐 다들 생각할 수 있는 근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아주 다른 시각 하나, 본론 아니고 이건 별책처럼 하나 얘기를 해보면 문신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즘 타투라고 많이 부르던데, 요즘 제 세대 혹은 더 아래 세대에서는 완전 이레즈미 같은 그 생활하시는 분들의 문신이 아니고서야 뭐 디자인이 들어간 예쁜 뭐 색조, 나비, 아니면 풍경, 뭐 의미 있는 가족이나 뭐 반려동물, 이런 것까지는 이해해보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인식이 점점 변하고 있긴 한데, 그러는 와중에도 문신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아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많이들 하는 말 있죠. 문신은 평생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자식 낳으면 후회한다. 자식 친구들 만나고 또 가족들 소개하고 이럴 때 가장 힘들다, 이런 얘기하고. 근데 바쁜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문신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건 소신 발언이고 많은 공격 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지만, 문신이 근본적으로 그 직관적인 시각적인 무서움, 공포감, 혐오스러움 이런 걸 떠나서 예쁘면 되지 않냐, 디자인이 좋으면 되지 않냐, 잘 어울리면 되지 않냐, 이런 문제를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가, 제가 느끼기에는 문신을 하려면 혹은 문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문신 받는 사람이 한가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소신 발언입니다. 한가한 사람들이 문신을 해요. 나 정말 슬픈 일이 있어서, 우울한 일이 있어서, 기념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다른 많은 이유를 대실 수도 있어요, 문신을 하는. 근데 바쁜 사람은 문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신을 예약하고 디자인을 고르고
도안을 골라서 결정해서 날짜를 잡아서 타투이스트까지 잡아서 문신을 받아요. 그럼 띵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레이저 무슨 프린트 나오듯이 찍찍찍찍찍 띵 끝나는 게 아니고, 받으면 전 주변에 문신한 친구들이 몇 있어서 한두 달 동안 약 바르고 덧나고 고생하고 엄청 해요. 사이즈가 크고 색이 진할수록 엄청 그거 관리하려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제 성형 많이 해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문신을 신경 쓰고 지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직장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간 그거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죠. 너무 작아서, 아니면 색조 많이 안 써서 상처도 별로 안 나고 난 관리하기 편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조차 그럴 여력이 있었다, 여유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무의식의 심리, 문신하는 사람들은 여유 시간이 있다, 이렇게 남 시선 신경 안 쓰고 지낼, 혹은 은둔해서 지낼 기간이 있다는 점이 기본적인 부정적 감정을 낳는다고 생각을 해요. 시각적 불편함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작 자체가 긍정적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바빠야 되는 거기도 해요. 바쁜 사람은 그 디자인 고를 시간, 예약 잡아서 가서 받을 시간, 받고 상처난 거 관리하고 연고 바르고 회복하고 할 시간 없거든요. 운동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땀 흘릴 때 있고, 또 그렇게 따로 시간 빼기 힘들고.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이고, 바쁜 거의 반대편, 여유는 사실 해석에 따라 긍정적인 말이지만 좀 한가함 혹은 나태, 처짐, 무력감, 우울감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또 바쁜 게 어떤 긍정적이 있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제가 이해한 수준은 이 정도라서 얘기를 해봤고요. 바쁜 거의 단점은 딱 하나죠. 힘든 거, 피로감. 근데 사람은 익숙해진다. 막 뉴욕의 변호사들 엄청 잠 못 자고 몬스터 맨날 마시고 에너지 음료 막 마시고 하는 사람들 가서 물어보면 바쁜 건 인정해도 힘드냐 하면 안 힘들다 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익숙해졌다. 우리가 그 사람들만큼 바쁘지 않은 건 아니니까 충분히 견딜만 하고, 그래서 한번 바빠져 보면 어떨까?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나태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보고자 또 한번 다짐하는 영상이라 생각을 하고 찍었고, 그렇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혹은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둘 다 아니더라도 같이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좆댓 구할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입니다. 끝.